가성비 이어폰으로 유명한 QCY에서 스마트워치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GT-C 모델이 먼저 출시되었고 바로 이어서 GT-S 모델이 출시되었는데요. GT-S 모델이 여러모로 상위 호환이라서 GT-S를 구매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세히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기기의 가격부터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Q10에서 27,000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 스마트밴드의 원조인 미밴드보다 더 싼 가격이에요. 일단 가격에서 한번 놀라고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인 GT-C와 신형인 GT-S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화 통화 기능입니다. 저가형 스마트워치에는 보통 전화 통화는 빠져있고 문자 앱 알림 기능만 있는데, QCY GT-S는 블루투스 전화 통화와 스피커폰 기능이 온전히 들어갔어요. 아마 전화 송수신이 되는 가장 저렴한 스마트워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화 기능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위로 열면 바로 본체가 있고 디스플레이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QCY 로고가 뜨고 부팅이 됩니다. 헬로 웰컴이 떠 있을 때 옆으로 슬라이드 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QR코드가 뜨고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서 페어링을 하면 됩니다. 포함된 구성품으로는 전용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는 USB로 연결되는 케이블 형태이고 본체와는 자석을 통해 부착됩니다. 자석으로 꽤 튼튼하게 달라붙어서 충전 중에 떨어질 염려는 없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설명서가 있는데 앞뒤에 중문과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 설명서는 간단하게 참고할 만한 것 같네요. 사용법이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위, 아래, 왼쪽, 오른쪽 4방향 슬라이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페어링부터 진행해 볼게요. 앱스토어에서 QCY로 검색하면 바로 앱이 나오는데요.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다양한 QCY 제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앱입니다. QCY 이어폰들도 여기서 페어링이 가능해요. 따로 QR을 찍지 않아도 바로 인식하고 페어링을 하네요. 앱에 팝업된 기기 모델을 눌러주면 바로 페어링을 시작합니다. 워치에서도 페어링 동의를 해주시면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그럼 간단한 신체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때쯤에 자동으로 페어링 요청이 한 번 더 뜨는데 승인해 줍시다. 이 두 번째 페어링은 전화 기능을 위한 블루투스 페어링이라서 둘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위치 기능 활성화가 뜨는데요. GT-S에는 자체 GPS가 없어서 스마트폰에 GPS를 씁니다. 앱의 기능은 미밴드의 미핏이나 어메이지핏의 제 맵과 비슷하네요. 설정 탭에서 세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핵심인 블루투스 통화 기능부터 잘 작동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전화 앱에 키보드 다이얼이 있어서 직접 전화번호를 누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히려 쓰기 편하겠어요. 번호를 누른 뒤 통화를 누르면 바로 페어링된 스마트폰에서 전화를 겁니다. 정상적으로 전화가 발신되고 수신되었는데요. 한번 전화를 받아보고 통화 품질을 확인해 볼게요. 테스트 QCY GT-S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GT-S의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음성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그다지 음질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한 통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급해서 폰을 꺼내 받을 겨를이 없을 때 잠깐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오랫동안 통화를 할 때에는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서 받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수신 기능도 있는데요. 기본 세팅에서는 꺼져 있어서 앱에 들어가서 켜주어야 합니다. 공지와 안내에서 메시지 안내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문자 메시지가 알림 형식으로 GT-S로 들어옵니다. 지연 시간도 거의 없이 금방금방 바로 워치로 들어오더라고요. 문자 크기는 작지만 표시되는 양이 많아서 한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도 똑같은 형식으로 텍스트 알림으로 들어옵니다. 텍스트만 보여주고 이모티콘은 이렇게 미음으로 표시됩니다. 카톡이 오면 워치에 바로바로 울림이 오고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전화, 문자, 카톡 기능을 살펴봤고 그 외 부가 기능들을 알아볼게요. 오른쪽에 영두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전화이고 두 번째는 매일 운동이라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그날의 운동량을 칼로리, 거리, 걸음수로 측정해서 보여주는 스포츠 트래커 기능입니다. 그 밑에는 심장 박동 측정과 혈압 측정도 있습니다.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정확도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 밑에는 혈중 산소 포화도까지 있습니다. 역시 정확도는 기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훈련은 운동 측정 기능인데요. 총 100종의 운동 측정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한쪽에는 GT-S, 한쪽에는 애플워치 울트라를 차고 걷기 운동을 해봤는데요. 심박수 BPM이 애플워치와 비슷하게 오르고 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심박수는 가장 기본적인 센서기도 하다 보니까 운동하면서 추세를 비교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네요. 밑에 자고라는 메뉴가 있는데 수면 측정 메뉴입니다. 이처럼 한글 번역 상태가 참 아쉽지만 나름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 램 수면을 구분해줍니다. 음악 메뉴는 자체 플레이어는 아니고 스마트폰 음악의 리모컨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다음 트랙으로 넘기고 멈추고 볼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날씨가라는 메뉴는 예측 가능하지만 날씨 메뉴입니다. 이런 한글 번역이 묘하게 열받는데 그냥 영어로 쓰고 싶어지네요.
앞으로 3일간의 날씨까지 나와서 날씨 변화를 확인하기 좋네요. 그 밑에는 기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저도 모르는 제 기분을 알려줍니다. 오늘 제 기분은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애플워치에도 들어있는 숨쉬기 운동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메시지 메뉴로 들어가면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카톡 알림도 들어와 있습니다. 음성 어시스턴트는 자체 기능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을 켜줍니다. 아이폰에서는 음성 명령이 켜지네요. SOS 연락처는 미리 설정해둔 곳으로 긴급 연락하는 기능이고요. 뜬금없이 게임 기능이 있는데 옛날에 인기 있던 게임을 오마주했네요. 워치로 게임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메뉴는 공구 상자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자주 쓰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왠지 모를 띄어쓰기가 신경 쓰이는 스톱워치가 있고요. 시간제 노동자라는 왠지 짠해지는 메뉴명은 타이머 기능입니다. 전화 찾기 기능도 있어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진동을 보내서 찾을 수가 있고요. 플래시는 화면을 최대 밝기로 켜서 주변을 밝히는 기능인데 잠자리에서 유용해요. 원격 카메라 기능은 QCY 앱으로 카메라를 켜야만 작동이 가능한데 QCY 앱에서 흔들어서 사진 찍기 메뉴를 켜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명처럼 흔들어서 찍는 건 아니고 워치 화면의 버튼이 셔터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놓고 셀카를 찍을 때 좋겠죠. 계산자라는 메뉴명의 계산기 어플도 기본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 설정에서는 여러 세팅들을 워치에서 직접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워치 페이스를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워치 페이스들도 많고 QCY 앱에서 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워치 페이스들이 다른 스마트워치에서 보던 게 많네요. 특히 이 에르메스 오렌지는 좀 우습기도 했습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의 럭키호스 워치 페이스를 그대로 따왔네요. 워치 페이스 사진을 내가 찍은 사진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저가의 스마트워치에서는 보통 빠져있는 기능인데 잘 들어갔네요. 하지만 단순히 사진과 시간을 배열하는 것 외에 기능을 추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화면이 1.85인치로 크다 보니까 이 기능도 꽤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스마트워치의 화면을 끄려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덮으면 되는데 얘는 조도 센서가 없어서인지 꺼지지 않고 그냥 기다려야 꺼지더라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트랩은 스마트워치에서 익숙한 실리콘 스트랩이었어요. 전통적인 핀 버클 잠금에 나머지 부분을 스트랩 안으로 넣는 방식인데 손목을 꽉 끼우면 공간이 없어서 이 잔여 스트랩이 잘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뺐다 꼈다 하는 용도면 불편하기도 하고 땀도 꽤 많이 차는 재질이다 보니까 다른 걸 바꿔주면 좋겠어요. 스트랩을 바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22mm 사이즈의 다른 밴드와도 호환이 되므로 바꿔가며 쓰면 좋겠네요. 회색 스트랩으로 바꾸고 아날로그 페이스로 바꿨는데 느낌이 확 다르네요. 더 디테일한 조작법을 설명드리면 일단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를 내리면 퀵 설정 화면이 나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은 이런 사이드 메뉴가 뜹니다. 이 화면 반쪽을 차지하는 사이드 메뉴가 참 쓰기 편리했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4개의 빠른 실행 아이콘은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최근 내가 실행한 순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쓰다 보면은 결국에 쓰는 기능은 2-3개 내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대부분의 메뉴들이 이 퀵 메뉴에 들어와 있게 되더라고요. 굳이 어지러운 한글화 메뉴를 보면서 기능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QCY GTS 기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밴드에서 쌓은 노하우가 중국 업체들 사이에서 공유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밴드 시리즈와 상당히 비슷한 기능과 인터페이스로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기의 차별점은 미밴드에는 없는 블루투스 전화 기능인데요. 2만원대 가격에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구매 이유는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굳이 전화 기능이 필요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QCY GTS는 그 외에도 스마트워치의 대표적인 기능을 전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입문용으로 아주 적합한 기기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워치를 닮은 모습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스트랩 포함해서 39g으로 가벼운 무게는 오히려 애플워치보다 편하기도 합니다. 배터리도 하루면 충전해야 하는 애플워치랑은 다르게 5일 정도는 충전 없이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기본기로만 봤을 때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미친 가성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장 저렴하고 실용적인 스마트워치를 찾는 분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